저 점성 법칙 이야기했고요. 점성. 그 다음에 이 점성 같은 경우는 어, 점성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점성이 작아지고요. 온도가 낮으면 점성이 커집니다. 이거는 어디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냐면 후라이팬 여러분들이 딱 계란 후라이 딱 해 먹으려고 후라이팬 딱 해서 식용유를 딱 떨어뜨리죠. 그러면은 불 붙이기 전에는 식용유가 이렇게 뭉쳐 있어. 잘 안 흘러내리죠. 근데 불 붙여봐. 불 붙이면 어떻게 돼? 이 식용유가 싹 퍼지면서 아주 미끌미끌 잘 후라이팬을 굴러다닙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점성이 작아져서 마찰이 작아진다는 뜻이겠죠. 잘 굴러다닌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점성은 온도가 높아지면 작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면 장력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즘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이렇게 뭐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많이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르겠다만 굳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친구는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친구랑 이렇게 술을 먹으면은 친구랑 먹을 때는 또 이걸 잘 안 할 수도 있겠다. 이게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후배들이 선배들을 조금 또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좀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 소주 잔이 이렇게 있으면은 소주를 아주 가득 따르는 어떤 그런 전통이 있었죠.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있었는데 소주 잔에 아주 가득 따르게 되면은 얘가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밥그릇에 밥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솟아오르는 게 있죠. 우리는 그것을 표면 장력이라고 했습니다. 네. 표면 장력 때문에 얘가 요만큼 뽕구 솟아오르는 거야. 어, 이겁니다. 표면 장력이라는 건 마치 우리가 분자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 물을 쌓아 올리면 요만큼 물이 쌓아 올리면은 당연히 밖으로 흘러내리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흘러내리고 싶어 하겠지. 흘러내리고 싶어 하지만 여기 이 의경들이 다 손에 손을 잡고 막고 있으니까 얘가 떨어지지는 못하고 요렇게 표면을 유지하는 것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을 우리는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데 얘는 온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표면 장력을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방법은 이제 계면 활성제를 쓰는 거죠. 계면 활성제라는 걸 써서 표면 장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비누죠. 비누입니다. 물에 표면 장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잘 분해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계면 활성제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 점성 얘기했고요. 아까 점성 끈적한 꿀 같은 거 아주 끈적하죠. 물 잘 흘러내립니다. 알코올 더 잘 흘러내려요. 어쨌든 그렇다. 뉴턴의 점성 법칙 설명했죠. 여기 보면은 dy분의 du라고 했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dy는 이 높이를 말하는 거고요. du는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높이에 따른 속도 구배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식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어떤 개념만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더라도.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가 있는데 뉴턴 유체는 뉴턴의 점성 법칙을 따르는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합니다. 요거 점성에는 비례하고 유속에는 비례하고 높이에는 반비례한다 하는 것에 법칙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뉴턴 유체라고 하고요. 비뉴턴 유체라는 것은 뉴턴의 점성 법칙을 따르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뉴턴 유체야. 근데 비뉴턴 유체의 아주 대표적인 것은 치약 같은 거. 치약 같은 거는 비뉴턴 유체입니다. 그렇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유체역학은 수력학과 유체역학이 있습니다. 이건 뒷부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이 있는데 압력 같은 경우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죠.
대기압과 절대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죠. 사람이 서 있으면은 대기가 어마어마한 높이로 우리를 누르고 있다고. 대기가 어마어마한 높이로 우리를 누르고 있어. 잘 느껴지진 않지만, 왜냐면 우리는 이미 이 대기압에 적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기압이 있는 줄 없는지도 모르죠. 아마 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대기압이 우리가 눌리고 있는지도 몰라. 이 대기압이라는 게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물이 있어. 물이 물이 있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뿅 들어갔다 치자고. 그 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수압이라는 걸 받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우리 수압 때문에 살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이제 뭐 잠수병 뭐 여러 가지 뭐 병에 걸려서 문제가 생기죠. 수압이라는 게 커져. 수압도 있는데 당연히 공기도 유체잖아. 물만 유체가 아니라 공기도 유체이기 때문에 그 공기 자체가 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대기압이에요. 대기압인데 대기압은 약 101.3 325 kPa입니다. 대기압 101.3 kPa. 요거는 외우십시오. 대기압은 제가 뭐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한 거 외우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대기압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101.3 kPa이다. 약 101.3 kPa이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풍선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풍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풍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풍선에다가 어떤 게이지를 딱 달았어. 압력이 얼마일까? 이 게이지가 가르치는 풍선에다가 압력 게이지를 달아서 압력 게이지를 달아놨어. 그러면은 이 압력 게이지가 표시하는 것은 어떤 압력입니까? 자, 우리가 대기압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요것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지구가 아니라 지구는 101.3이라는 대기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 게이지가 없는 상태, 이 풍선이 없는 상태에서 딱 게이지만 딱 놔뒀어. 우리가 이 게이지만 딱 놔뒀어. 그러면은 얘가 풍선을 빼면 0으로 가겠죠. 아이고, 꺼버렸네. 미안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대기압이 존재해.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101.3 kPa이라는 대기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압력 게이지를 딱 갖다 놔봐. 그냥 아무것도 연결 안 하고 압력 게이지 딱 갖다 놓으면은 0에 가 있습니다. 압력 게이지 0에 가 있어. 그냥 실제로 우리가 101.3 kPa이라는 대기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101.3 kPa인지 뭔지 알 게 뭐야. 알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압력 게이지를 그냥 내놓으면은 그냥 빵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0 kPa 또는 0 MPa 이렇게 딱 나와.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게이지 압이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풍선을 하나 달아놨어. 예를 들어서 풍선을 하나 어떤 P라는 압력을 가지고 있는 풍선을 달아놨어. 그러면 게이지가 뿅 돌아가면서 P라는 압력을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 P라는 압력은 절대압의 기준으로 봤을 때
101.3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압력이라는 게 0이야. 101.3 kPa의 대기압에 살아. 근데 이 풍선에 압력이 요만큼 차 있다고 쳐. 그럼 실제로 게이지 압은 요만큼이야. 근데 절대 압력은 0kPa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게이지 압에다가 101.3 kPa를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 집어치우고 풍선이고 뭐고 다 빼. 게이지 딱 놔둬. 그러면 0을 가르치겠죠. 그렇지만 그 0은 뭐다? 0이 아니다. 실제로는 101.3 kPa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냥 내놔도 우리는 이미 101.3 kPa이라는 기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느껴지진 않죠. 왜 그렇겠어? 이미 우리는 그렇게 진화했으니까 느껴지지 않겠죠. 액죽에 재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하지 않을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주계를 가지고 뭐 압력 제거하는 게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체 정력학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력을 다룰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네. 다 건너뛰고 하려니까 조금 모자라네요. 네. 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풍선을 예를 들어서 물에 집어넣으면은 풍선이 어떻게 돼? 물에 뿅 뜨죠? 우리가 풍선을 물에 집어넣으면 물에 뿅 떠. 이 물에 뿅 뜨는 힘을 우리 부력이라 하는데요. 힘이 위쪽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합니다.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풍선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위로는 뭡니까? 부력이 작용하고 있죠. 근데 이 공이 위로 뜬다는 말은 뭐야? 부력이 중력보다 더 크다는 말이겠지. 부력이 중력보다 더 크다는 말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 영화에 그 남자 주인공 물에 쭉 빠져 죽었잖아. 안녕 로즈 이러면서 물에 흉 빠져 죽은 사람 뭡니까? 얘는 밑으로 가라앉잖아. 그죠? 얘는 밑으로 가라앉아서 쭉 밑으로 안녕 이러면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중력이 작용하고 위로는 부력이 작용해. 부력이 없으니까 가라앉는다. 아닙니다. 부력은 있는데 중력이 더 크니까 이 사람 가라앉는 거야. 이건 가라앉는 겁니다. 부력이 중력보다 클 때 떠올라. 부력이 중력보다 작을 때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 부력의 크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물체의 부피와 같은 양의 유체에 작용하는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 공 속에 있는 공기의 밀도가 로 공기 에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공의 부피는 V겠죠? 라지 V로 하겠습니다. 그럼 로 곱하기 라지 V 하면 뭡니까? 이 실제 이 공의 질량이 나오죠. MA가 라지 A를 쓰겠습니다. MA가 되죠. 이 질량이요. 중력은 뭡니까? 작용하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면 되죠. MA 곱하기 중력 가속도 G야. 부력은 뭐냐면은 실제로 얘가 물을 어떻게든 얘가 극복하고 물을 밀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밀어냈잖아. 밀어낸 물의 중력을 바로 부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로 물의 밀도 워터 곱하기 체력은 똑같으니까
V 하면은 얘 뭡니까? MW가 돼. 부력은 뭡니까? MW에다가 G를 곱하는 거죠. MA에다가 G, MW 곱하기 G. 어느 게 더 커? 부력이 더 크겠죠. 왜냐면 공기의 질량이 물의 질량보다 훨씬 작으니까 위로 뜨게 되는 거지. 쇳덩이, 예를 들어서 쇳덩이, 이 쇠공이야. 로아이의 쇠공이라고 치자고. 로아이의 쇠공입니다. 부피는 V라고 해. 그럼 여기 지금 두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 위로 부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중력은 뭡니까? 로 i에다가 최적 V를 곱하고 여기다가 중력가수 G를 곱하죠. 부력은 뭡니까? 똑같은 부피인데 밀어낸 물의 중력이라 했잖아. 로 워터에 곱하기 최적은 똑같죠. V 곱하기 G야. 요거 같잖아. 그럼 얘하고 얘 차이가 뭐가 더 커? 물보다 철이 쇠공의 밀도가 더 크니까 뭡니까? 쇠곳을 우리가 물에 탁 던지면 뭐야? 그대로 쭉 가라앉죠. 왜? 중력이 부력보다 크니까 가라앉는 겁니다. 요걸 꼭 알아두십시오. 중력과 부력의 평형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물체가 뜨고 가라앉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체 운동인데 정상류, 비정상류가 있습니다. 정상, 비정상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정상, 비정상은. 정상은 뭐다? 멀쩡한 게 정상이고 안 멀쩡한 게 비정상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을 정상이라고 하고요. 비정상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문제들은 정상을 가정해. 온도 평형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 붙여놨을 때 어떤 평형에 가게 됐을 때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붙인 직후가 아니라 다 평형이 끝나고 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짬뽕이 끝난 상황을 우리는 가정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정상류, 비정상류 차이가 그렇다. 유선, 유관 몰라도 됩니다. 연속식이 있는데요. 연속식은 유량의 그 변화가 입출구의 유량이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 연속식입니다. 연속식은 사실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나온 건데요. 질량은 뭡니까? 질량은 밀도 kg per 큐빅미터 곱하기 부피입니다. 큐빅미터. 그럼 얘 약분되면서 질량은 kg만 남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질량의 정의가 밀도의 정의가 질량을 부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가정해보자고. 이렇게 꽃갈이 있어. 꽃갈이 있는데 여기에 쫙 물을 쏴줘. 들어간 질량이 M1이야. 그럼 쫙 나가겠죠. 얘가 겁나 빨리 나가겠죠. 나간 질량은 M2야. M1과 M2는 뭐다? 같겠죠. 그렇겠죠. M1과 M2는 같을 거야. 왜 같아야 됩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우리는 아직까지 이 들어가는 질량과 나가는 질량이 다른 것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누군가 그거를 목격하게 되면은 노벨상을 받겠죠. 우리는 아직 단 한 번도 들어간 질량과 나간 질량이 달라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밀도라는 게 부피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통이 있어. 통이 있고 단면적을 A라고 하고 여기까지 거리를 L이라고 하자고. 그럼 부피는 뭡니까? 단면적 A는 제곱미터고
L의 단위는 미터야. 그 부피는 뭡니까? AL이지. 부피. 부피는 단면적에다가 길이 L을 곱한 거잖아. 그죠? 근데 L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L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속도는 뭡니까? L per sec겠지. 우린 얘를 속도 V라고 하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질량의 양, 나가는 질량의 양, 이것을 유속으로 바꾸면 로, 밀도 로, 그 다음에 부피는 AL을 유속 속도로 시간으로 나눠줬으니까 로 A V가 돼. 질량의 유량은 밀도에다가 단면적 유속을 곱해준 거야. 그러니까 연속식이란 말은 로 1 A 1 V1은 로 2 A 2 V2가 되는 겁니다. 들어갈 때의 밀도, 들어갈 때의 단면, 들어갈 때의 유속을 곱한 것은 나갈 때의 밀도, 나갈 때의 단면적, 나갈 때의 유속의 곱과 같다가 바로 연속식이야. 이게 연속식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압축이다. 로 이꼴 콘스턴트 하자 했지 않습니까? 일정하다. 그러면 이 말은 뭐야? 로 1 이꼴 로 2란 말이잖아. 그럼 로 1, 로 2 같으니까 이거 약분 되겠죠. 그럼 A1, V1은 A2, V2야. 예? 이게 바로 액체에 작용하는 연속식입니다. A1, V1은 A2, V2야. 그럼 우리가 단면적 비가 달라짐에 따라서 유속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 수 있겠지. 단면적을 좁히면 유속이 더 빨라지는 거야. 단면적을 넓히면 유속이 더 느려지는 거야. 나중에 우리는 그것을 베르누이식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베르누이식인데요. 사실 베르누이라는 양반이 참 뭔가 어마어마한 발견을 한 것 같지만 사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어떤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베르누이 방정식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이게 환경 어차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내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와도 다 있기 때문에 베르누이 정리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 식을 외울 필요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야. 굳이 외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한데 외우면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베르누이 식은 사실 뭐냐면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을 건데 굳이 여러분들이 물리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거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것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사실 유동 에너지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유동 에너지는 압력에다가 단면적 등등등 곱한 이런 것인데 하여튼 그렇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제가 링크를 하나 오늘 시간이 모자라니까 링크를 하나 보낼 테니까 그 링크에 있는 제가 지난 학기에 참고하라고 올린 거였는데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걸 참고하면은 역학적 에너지 베르누이 정리를 좀 암기하는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베르누이 정리. 근데 여기 베르누이 정리에서 요거를 잠깐만
유속, 유량, 뭐 이거는 넘어가고요. 기울속도, 토리첼리 정리. 토리첼리 정리도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토리첼리 정리도 링크 올려놓을 테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벤투리는 뭐 굳이 알 필요 없고. 측류와 난류, 레이놀즈 수라고 있습니다. 측류는 유체 유동이 어느 정도 규칙성을 띠고 있을 때를 우리가 측류라고 하고요. 난류는 아주 이제 꼬여 있는 것을 난류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흡연하는 친구들 보면은 담배를 필 때 담배 연기에서 바로 나오는 연기, 쭉 올라가는 연기는 보통 측류라고 보고요. 조금 올라가면 어느 순간 유동이 깨지죠. 깨지면서 펄펄펄 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난류라고 해요. 아직 우리는 난류를 풀지 못했습니다. 난류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는 방정식의 해는 못 찾았습니다. 그냥 모사해서 풀기만 하는 건데요. 어쨌든 뭐 그렇다. 레이놀즈수라고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꼭 해야 될 때 그때 하도록 하십시오. 예. 미분의 로우 UL이라고 하는데 뭐 레이놀즈 수를 구하는 식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 마지막에 해야 될 부분이 요건데요. 사실 우리가 유체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려고 했던 부분이 관로에서의 에너지 손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일 첫 번째로는 마찰 손실입니다. 마찰 손실. 유체가 점성이 있다 이죠. 끈적끈적 미끌미끌한 어떤 성질이 있어. 끈적끈적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파이프의 표면과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그런 성질이잖아. 마찰되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동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마찰 손실을 이겨야 되고요. 우리가 관 속으로 유체를 쏴 보내려면 마찰 손실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굴곡, 꺾이는 부분에서 받치는 어떤 운동량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격하게 확대 축소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손실이 있고, 그 다음 밸브에서의 손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펌프의 크기를 계산할 때 입구 손실, 마찰 손실, 굴곡, 확대, 축소, 밸브 손실들을 쭉 더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하나의 양정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수두로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그 마찰 수두를 계산하는 식은 람다에다가 d분의 L, 2지분의 V 제곱이라는 어떤 식을 이용하는데, 요거 식을 꼭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는 뭐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 수업에서 이걸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물어보진 않을 건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요 전체의 손실을 어떤 이 수두, 그러니까 어떤 거리의 스케일로 변환해낼 수가 있는데, 거리의 스케일로 변환해냈을 때 그것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단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P, 로지분의 P, 요거 여러분들이 단위 쭉 계산하면은 미터만 남습니다. 2지분의 V제곱 역시 단위만 계산하면은 미터만 남아. H 미터입니다. 높이 H죠. 위치 에너지 계산할 때 나왔던 H는 높이입니다. 높이 H 미터 단위야. 여기다가 더하기 아까 프릭션 FH를 더해주게 되면은 양쪽의 식이 합쳐진다, 뭐 더해진다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펌프의 양 수두 이런 거 더해주고 빼주고 해가지고 평형을 맞춰서 계산해주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는 못 다룰 것 같고요. 대면 수업을 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정리하면서 빠진 부분 보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연력학에 대한 이야기 조금 못했는데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거기에 그 내용이 튀어나오면 그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대면하면서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과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이거 뭐 시험에 낼만하다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 정리하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은 시험에도 안 나올 거고 할 거니까 너무 머리 싸매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대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대면 수업 때 뵙겠습니다.